안녕하십니까. 자, 저는 대치동에서 산 김영준 국어논술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고1 팀장 전용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중등고 1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제가 이 전자칠판 앞에 섰는데요. 자, 영상으로 진행하는 설명이니까 제가 최대한 꼭 필요한 정보만 간략하게 전달하도록 할 테니까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저희가 이제 현장 설명회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방문을 해주신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더 많은 문의가 있으시다 그러면 학원으로 뭐 전화 주셔도 좋고 직접 방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등고 1학년 영상 설명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중등고 1학년 설명회 순서는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영상으로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소개는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특히 학생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요 2번과 3번에 있는 내용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 모든 학교가 다 그렇습니다만 중등고는 중등고만의 국어 문제 출제 방식이 존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빨리 아시고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는 게 전략적으로 중등고 1학년 국어시험을 준비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역시 홍보 영상이다 보니까 저희 학원의 자랑, 저희 학원의 자료, 제가 만드는 저의 노하우 담겨있는 그런 자료집 이런 것들을 조금 쑥스럽지만 강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등고 1학년 내신 개강은 3월 9일 일요일이고요. 특히 남학생들 아침에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국어 공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잡아놓고 첫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개강일입니다. 자, 한번 봐주시고요. 자, 아이고 이게 제일 어려운 건데 제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사진이고요. 이 영상에 제가 보이니까 저를 보시면 되겠죠? 요거는 무려 한 10년이 된 사진인 것 같아요. 참 오래됐네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참 여백이 많은데 제 이름도 있고요. 전 전용준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까지 제가 공부를 마쳤고요. 그리고 이 학원에서의 저의 이 직책입니다. 이 끝이에요. 그래서 오해하실까봐 그런데 저는 중등고 학생들한테 꼭 얘기를 하는 게 중등고 학생들 다 자사고고 올해는 그 경쟁률도 꽤 높았죠. 4대1의 경쟁을 뚫고 그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잖아요. 저도 여러분들만 할 때 한영예고 중문과를 지원해서 운 좋게 잘 돼갖고 졸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문과로 대학을 가고 대학원 교육도 받았습니다.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싶어갖고요. 그래서 국어 공부는 진짜 할 만큼 했다고 전 스스로 자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희 산 김영준 국어논술학원이 20년이 된 학원입니다. 이 대치동 이 바닥에 이런 국어학원이 거의 없어요. 20년.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2005년 12월 25일에 개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날짜를 기억하고 있는 게 저는 그때부터 이 학원에 일을 하고 있고 이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 2007년부터 교실에서 현장에서 학생들과 호흡하면서 강의를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늘고 길게 쭉. 빽빽하게 채우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우리 학원의 역사와 함께 매년 쉬지 않고 아직까지도 학생들과 호흡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에 재미를 느끼면서 이렇게 경력을 쌓아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제 경력을 잘 말씀을 못 드리는데 오해하실까봐 오해 없이 한번 들어주시고 그냥 전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가늘고 길게 할 겁니다. 중등고도 2017년부터 제가 맡아서 쭉 해왔던 학교라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제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중등고 1학년 출제 경향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학생 여러분들. 자, 중등고는 이게 매년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작년에는 문법으로만, 이게 중요합니다. 문법으로만 17문제의 객관식 테스트를 시험을 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문법 주관식 문제가 작년에 처음 생긴 거예요. 요거. 여기 보이시죠? 서답형 세문항. 처음 나타난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 중등고 국어 시험 하면 비문학 지문을 한 3지문 정도 주고 요약하고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하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날개 문제라고 부르는데 그 날개 문제의 답을 써내는 게 원래 중등고의 출제 방식입니다. 3지문이요. 근데 그 3지문을 작년부터 2지문으로 줄였고요. 문법에 서답형 세문항 주관식 문제를 추가해서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괜찮았는지 1년 내내 쭉 유지해왔던 그 시험의 포맷 형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에 있는 문법이긴 하지만 작년에는 천재 2교과서를 2018년부터 썼는데 안 썼습니다. 그래서 아예 받자마자 그 집에 잘 모셔놔라.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 설명해 주시고 문법 프린트로 1년 내내 1학기 중간 의문, 의문체계, 의문의 변동, 1학기 기말, 단어, 품사, 단어 형성, 한글 맞춤법. 자, 그리고 이제 문법 요소 2학기, 마지막 시험은 국어 역사, 중세국어. 요렇게 이제 프린트로 시험을 봤거든요. 독특하죠? 그러니까 지금 선배들, 중등고 2학년 학생들은 문학으로 시험을 치지 않았어요. 1년 내내 문법으로만. 그리고 이제 서술형은 문법 서답형 문제와 포함시켜서 지문 요약. 1학기 때는 비문학, 2학기 때는 소설 요약을 합니다. 그 전해와의 비교가 필요하다면 3지문에서 2지문으로 줄어든 거죠. 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서답형 1번, 2번, 3번 문제가 작년에 처음 나타난 변화인데 요거 이제 등급 가르고 역시 바뀐 교육과정에서도 똑같은 거죠. 줄 세우는 거예요. 그 줄 세우는 방식에 요게 다 괜찮은 형식이었던 모양입니다. 1년 내내 유지했고 올해도 유지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약 지문도 3지문을 줬다가 2개로 줄였어요. 그러면 똑같죠. 뭔가 이과 성향이 강해도 사회 지문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고 인문사회요. 그 다음에 이제 문과 성향이 강해도 이과 지문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좀 공평하죠. 그래서 원래 3지문을 요약하던 시절에는 특히 첫 시험에서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이런 경우가 참 많았지만 이제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변하지 않는 문제 형식이니까 객관식 17문제 혹은 뭐 20문제 내외로 출제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나타난 문법 주관식 문제 강남 기출만 싹 다 모아갖고 제가 잘 풀리는데 그 정도만 봐도 충분히 커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등고 특유의 비문학, 서술형 요약 1학기 때는 비문학, 독서 2학기 때는 소설 요약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작년 2024학년도에는 문법으로만 100% 객관식 문제 17문제, 20문제 내외를 항상 치렀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전해는 교과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문학과 문법. 자, 이건 작년이 아니고 2022학년도, 23학년인데 이걸 왜 적어놨냐? 다시 제 예상이지만 천재 김수학이죠. 중등고는 그 천재 김수학 그 교과서를 다시 쓰면서 이 문학 제재로 시험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적어놨습니다. 왜냐면 저자인 김수학 선생님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이시고 중등고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등고에 들어가는데 천재 김수학을 그러니까 이름이 또 수학 선생님이지만 국어 선생님이세요. 너무 유명한 저자. 그분의 교과서를 채택했단 말이죠. 그 교과서를 안 쓰고 다른 교과서 쓰는 건 너무나 이상한 것이고 그 교과서를 채택하고 그 예전 방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왜냐면 1년 내내 문법만 무슨 뭐 문법 사관학교도 아니고요. 문법만 돌리는 건 조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바뀐 교과서 천재 김수학 교과서에 문학과 문법을 중점적으로 다룰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적어놨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학교 입학해서 국어 선생님이 첫날 딱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 교과서를 쓸 것인지 안 쓸 것인지, 어떤 부분을 쓸 것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첫 수업 하자마자 저한테 구체적으로 제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알고 좀 공부를 합시다. 지금 한 달 정도가 남은 상황이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비문학 요약은 매년 자체 교재로 수업을 하시는데, 자체 교재는 별거 없습니다. 최근 고3, 모의고사 한 5년치를 모아갖고 요약도 하고 문제도 풀고 이렇게 학교에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중동고 학생들은 뒤에 서답형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 지문 요약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자체 교재를 가지고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자체 교재에 있는 그런 비문학 지문이 나오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중동고 1학년 학생들이 낯선 제재를 툭 하고 던져주고, 거기에 있는 날개 문제 풀어내시고 요약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단락별로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서술형 문제는 매년 냈던 방식인데, 작년에 변화가 있었다면 3개 지문에서 2개 지문으로 줄였다. 이제 제가 구체적인 예는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날개 문제는 원래 한 문제였으나 2문제로 늘었다. 제대로 독해했는지 찾아 써라 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이제 변화와 함께 조금 예측을 해보시면요. 요거 이제 커리큘럼의 역사인데 하나입니다. 교과서를 썼던 해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해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문법 프린트는 웬만하면 쭉 유지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서술형도 요약 말씀드리는 건데, 원래는 비문학 2개, 소설 하나 이렇게 되다가 2021년부터 1학기에는 비문학만, 2학기에는 소설만. 아시겠죠? 여기서부터 변화? 자, 그리고 이제 세 지문을 쭉 유지해 오다가 작년부터 2지문으로 줄였고, 문법 서답형 문제를 1번, 2번, 3번에 1년 내내 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독서 날개는 이 2지문으로 줄이면서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을 하는 그 문제가 한 문제에서 2문제로 늘어났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긴 했으나 뒤에 있는 문제로 실제 예를 보여드릴 테니까 더 주목을 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올해 새 교과서를 쓴다는 이슈와 함께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데, 저는 그래도 김수학 선생님이 계시는 중동고 1학년 학생들은 그 바뀐 교과서를 충분히 활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문법 프린트도 보완을 해주고, 자, 그럼 이제 시험 문제의 30%를 차지하는 비문학 요약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개정교과서 천재 김수학, 저는 이번에 천재 김수학만 맡았어요. 그래서 중동고 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천재 김수학을 쓰는 학교들과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자료도 충분히 나눠드릴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는 자체 교재로, 이게 비문학 자체 교재를 말씀드리는 거죠. 학습량을 늘리는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교과서와 함께, 바뀐 교과서와 함께 자체 교재까지 다 챙기는 커리큘럼을 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동고 1학년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자, 이건 이제 작년에 실제 문제, 작년은 1년 내내 문법을 봤으니까요. 이거 작년 문제죠. 그리고 이 보기에 있는 형식을 좀 보시면 제 눈에 되게 익숙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문법은 원래 최근에 학력평가 고1, 고2, 고3 수능 할 거 없이 싹 다 풀리는 게 맞아요. 이 근처에서는요. 근데 이제 워낙 EBS 비중이 굉장히 높은 그런 학교라 EBS, 수특, 언매 문제를 꼭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밑에 제가 잘라놨는데, 앞에서 보는 이 자음의 분류와 뒤에 수특 보기에 있는 이 보기 분류가 똑같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중동고 학생들은 물론 올해는 문법에 문학이 포함될 가능성도 높지만 문법은 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서 폭넓은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중동고 기출문제, 이건 이제 작년에 나타난 신유형이요. 근데 충분히 의문의 변동을 공부했다면 이거 옛날 리야기에 해당되는 위에 있는 샘플처럼 의문 변동 분석하는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전 보고 딱 옛날 문제가 보였던 게 이게 발음을 안 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니은첨가 그리고 이제 유음화 문제인데 이거 발음을 안 주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기서 끊어 읽어서 그냥 옛날 이야기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게 보세요. 이게 잘 보이시나요? 옛날 이야기가 표준 발음. 그래서 이거 발음을 안 주면 저는 이거 발음 안 주길 진짜 바랬는데 발음 안 줬으면 저희 학원 대박 났을 거거든요. 왜냐? 이 문제는 2018년 이것도 이제 중동고에서 많이 쓰는 방식. 자기 문제를 복제한 거예요. 그래서 2018년은 2015년 개정 교과서를 쓰던 첫 해였는데 그때부터 이런 식의 문제를 낸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교과서는 바뀌었지만 특히 문법과 관련해서는 중동고 누적되어 있는 그 다음에 저는 이 문제 뒤에다가 해설 하나를 따박따박 다 써놓습니다. 왜? 집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특히 기출문제는 해설 있는 기출문제가 없는데 저는 매년 하나하나씩 치는 게 저의 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해설 있는 문제들도 쭉 풀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적된 기출문제도 중동고는 참 변형을 많이 시키더라.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매년 내던 이제는 4번부터 6번까지. 왜? 4번 문제는 요약. 이게 10점이에요. 한 단락당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하는 게 2점. 자, 그리고 이제 날개 문제. 정확하게 이 5단락의 비문학 독서 지문을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제가 원래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로 늘어난 거죠. 자, 그래서 지문을 줄이는 대신에 여기 보이십니까?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 약간 추론처럼 보기에 또 다른 예를 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라는데 사실은 제대로 읽고 앞에 있는 내용과 공통점 차이점을 문장, 한 문장으로 써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날개 문제는 이런 게 많아요. 제대로 그 정보의 위치를 찾아서 서술하는 게 아니라 쓰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독해를 해갖고 주어진 시간 안에 늘어난 날개 문제까지 소화해서 두 지문을 써내는 게 첫 번째 시험의 제일 중요한 목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매주 나가는 과제집 중동고 학생들은 요 EBS 수특 문제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똑같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자체 그 기출문제도 복제하고 변형시켜서 문제를 냈기 때문에 해설이 있는 중동고 기출문제 매주 연습하면서 대비를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학 분명히 부활할 거거든요. 왜? 천재 김수학, 그 김수학쌤이 저자이신 교과서를 쓰게 됐으니까요. 됐죠? 그리고 이제 문학이 들어간다 하면 요거 중동고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수업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올해는 다시 교과서에 있는 문학 균형감 있게 문법, 문학 섞어서 문제 낼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신유형도 신유형에 맞춰서 강남 기출로 저희 국어 전문 학원이다 보니까 문제는 수두룩 합니다. 원래 중동고에서 내지 않던 주관식 문제도 다른 학교 좋은 문제로 풀려버리면 돼요. 옛날 이야기 충분히 의문변동 분석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꾸준한 연습을 할 수 있게끔 아예 기본서 만들 때부터 뒤에 매주 2지문씩 3지문씩 반복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과제집을 매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시간 딱 재놓으면서 하나하나 적고 요약하고 제대로 읽었는지 날개 그 문제 정보 본문에서 찾아서 써주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험은 특히 시행착오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중동고 학생들이 포인트를 맞춰서 공부할 지점을 다 적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면 문법은 학평, 기출문제 당연히 풀어야 되고 모의고사 기출문제, 그 다음에 EBS까지 풀어주면 완벽해요. 틀릴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정 교과서는 천재 김수학, 문학 제재로 분명히 평가를 할 것이다. 저의 예측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학원 관리 시스템 매번 중동고 방식의 테스트 치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들의 알 권리,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도 시험 볼 때마다 같이 수강하는 학생들과의 그런 이제 성적 비교를 통해서 내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학생들은 요거 이제 카톡으로 잘 질문 안 하는데 제가 어떻게든 남겨갖고 안 되는 거 하나하나 다 체크해갖고 소통도 좀 하고 질문도 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체 교재 편집팀 아주 깔끔한 구성으로 천재 김수학 편집해서 저한테 넘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이제 이걸 바탕으로 뭐 하냐? 제 나름의 노하우를 가지고 문제도 뽑고 편집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된 것도 주면서 수업을 7주 동안 진행해 나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의 수강생들은 익숙해지는 그런 포맷인데요. 본문이 있으면 밑에 시험에 나올 만한 선택지에 섞일 만한 내용 하나하나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런 방식도 제가 매주 나눠드리니까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중동고 자료 핵심은 꾸준히 비문학, 요약 반복할 수 있도록 아예 기본서부터 넣어드릴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문법 문제, 거기다 이제 김수학 교과서의 그 문학을 쓴다 하면 문제도 사실 양껏 풀어보셔야죠. 그래서 매주 나가는 과제집과 정리지로 공부를, 학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동고 수업 개강은 이 남학생들은 이 아침 시간이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요일 아침에 딱 국어하고 그 뒤에 다른 과목도 잡고 이런 스케줄로 가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중동고 1학년은 3월 9일 일요일 아침부터 첫 수업을 시작할 것이고요. 첫 시험부터 시행착오 없이 쭉 갈 수 있게끔 제가 조금 더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설명에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